대한민국에도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현대, LG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IT 분야 기업이 대두되면서 IT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도 창업 초기 동네 가게 수준이었지만 창업자의 신념과 노력에 의해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세대 창업자들이 타계하고 2, 3세 경영자들이 승계를 받아 이어오면서 창업자의 경영 마인드는 희석되어 가는 반면 제왕적 권력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2, 3세 경영자들의 가치 행태가 빈번히 노출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회장은 기업가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일생을 국가에 헌신한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약회사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재미한인으로 이루어진 한인국방경비대 창설을 주도했으며 본인 스스로도 50대의 나이에 CIA 전신인 OSS 요원으로 네코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도 했죠. 그래서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일한 회장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빈부격차에 따른 갑질 문제가 대두되면서 2, 3세 경영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일부 대기업 일가의 행동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그렇다면 유일한 회장의 가족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유일한 회장은 유한양행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길 원했고 경영권을 가족에서 회사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간부들은 유 회장의 발언이 충성도를 시험하는 줄 알고 유일한 회장의 아들인 유일선을 회사로 끌어들여 경영권을 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회사에 들어와 기업 승계 절차를 밟고 있던 유일선은 유일한 회장에 의해 해고가 되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들 유일선이 기업 이윤에만 관심을 두고 그 행보 역시 국가와 국민보다 돈을 향했기 때문인데요. 평소에도 가족 승계가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를 원했던 유일한 회장은 회사 내 남아있는 자신의 일가족 전부를 서운하지 않을 만큼의 퇴직금을 주고 전부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 유일선과 동생 유특한이 곧 회사에 소송을 걸게 되는데요. 믿기 힘든 소송 이유 때문에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 역시 당황해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후 아들 유일선은 퇴직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변호사로 평범하게 살아갔고 동생 유특한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였던 유한무역 주식회사 지분을 가지고 독립하여 유유제약으로 사명을 바꾸고 유한양행과 별개의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회장의 딸이었던 유재라는 유한동산과 개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포함한 당시 200억 원대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1991년 미국에서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일한 회장의 동생들 역시 회사 경영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일한 회장의 외동손녀인 유일링은 현재 유한재단 및 유한학원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며 한때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총기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단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일한 회장의 일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유일한 회장 기념 행사나 창립 기념 행사 같은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초대를 받아 회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연락이 끊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기업들은 세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창업주의 이념과 신념 등이 세대를 거치면서 퇴색되어가는 반면 부의 권력과 제왕적 사고방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중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회장을 존경하며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